오늘 좀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회자였다가 정치평론가, 심지어 인공지능 전문가까지. 아니, 이 조합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역할들을 모두 아우르는 한 사상가의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우리 사회가 거대한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김종태는 지금 우리 상황을 마치 타이타닉호에 빗대고 있는 겁니다. 눈앞의 위험을 모른 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 한 문장만 봐도 그가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바로 와닿지 않나요?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따라가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그 경고의 목소리는 아주 의외의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예상 밖의 칼럼니스트 편에서 그 놀라운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김종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70대 은퇴 목회자. 일단 이것만으로도 흥미로운데 은퇴 후에 갑자기 인공지능과 정치 이론에 대한 글을 쓰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변신 아닌가요? 이분의 인생 여정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보세요. 30대부터 7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목회자로 사셨어요. 그러다 2020년에 은퇴하시고는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70세가 넘은 나이에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책을 쓰는 작가이자 교수로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활짝 여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특별한 이력을 가진 김종태 교수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첫 번째 빙산.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열정과 원칙 사이에서 길을 잃은 우리 정치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진단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 블랙홀. 와, 이 표현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김 교수는 우리가 너무 정치 싸움에만 매몰돼서 정작 더 중요한 인공지능이나 기후 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고 봐요. 마치 모든 게 이 블랙홀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정치가 두 가지 모습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삭발이나 단식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감정의 정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법과 제도 같은 원칙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김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힘은 종교적인 열정이나 뜨거운 구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차가운 시스템이 공정하게 돌아갈 때 바로 거기서 민주주의의 진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냉정한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치라는 첫 번째 빙산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김 교수가 경고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빙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술, 특히 AI가 숨겨놓은 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김 교수가 주목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형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AI가 세상에 막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정보들을 싹 가져다가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깔끔한 형태로 딱 정리해서 내놓는 과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정형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AI가 지저분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내죠. 이걸 일정한 틀에 맞춰서 표준화시킨 다음에 내부적으로 막 계상을 돌려서 짜잔, 우리가 보는 깔끔한 결과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을 AI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형화라는 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물론 엄청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고 편리하죠. 그런데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점점 비슷해지고 이게 왜 그렇지? 라고 따져 묻는 비판적인 생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의성도 잃어버릴 수 있죠. 김 교수는 이걸 AI가 만든 정형의 감옥에 갇히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좀 무섭죠? 그럼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김 교수의 해법은 바로 새로운 AI 리터러시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AI 사용법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AI가 내놓은 결과물 너머를 꿰뚫어보고 그 안에 숨겨진 편견은 없는지,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정형적인 생각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이런 비판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한쪽에는 정치 블랙홀이라는 빙산이, 다른 쪽에는 AI의 덫이라는 빙산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위험을 피하려면 우리에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말합니다. 과연 어떤 리더일까요? 그가 제시하는 리더십은 바로 통섭형 리더십입니다. 통섭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여러 분야를 하나로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과학, 기술, 환경 이런 분야들의 벽을 허물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이 통섭형 리더는요, 단순히 정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특히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요.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 글로벌 경제, 공중보건까지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철학자 브루노 라투르의 말을 빌려서 이젠 인간 세상만 볼 게 아니라 기술, 환경 같은 비인간 행위자들까지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통섭형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목적은 분명합니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그 정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치 너머에 있는 AI나 기후변화 같은 진짜 거대한 빙산을 제대로 보고 우리 사회라는 배의 항로를 안전한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통섭형 리더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향한 김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와 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아주 개인적이고 또 깊은 삶의 성찰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의 마지막 철학, 다년생 철학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사회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한 해살이 식물과 다년생 식물의 차이예요. 한 해살이 식물은 한번 피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하지만 다년생 식물은 어떻죠? 겨울에 잠시 쉬는 것 같아도 같은 뿌리에서 봄마다 더 강하게 새롭게 피어나죠.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고 해마다 새롭게 꽃 피우는 다년생 존재가 될 기회다. 인생의 후반기를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재탄생하고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봄의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정치와 기술에 대한 그 날카로운 분석들이 모두 이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년생 식물처럼 매년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70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김종태 교수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다년생 철학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